안녕하십니까. 경제성공학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투자 대안의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주차에 투자 대안의 대안 선정 평가 척도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는데 크게 4가지 정도를 저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먼저 주어진 MARR에서 평가가 가장 큰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 즉 최저 허용 수익률이 세워져 있을 때 현재가 또는 미래가 또는 연등가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 이때 현가를 이용하거나 미래가를 이용하거나 연등가를 이용하거나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을 저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 즉 IRR이 MARR보다 큰 대안을 선정하는, 즉 우리가 투자 대안을 선정할 때 내부 수익률, 즉 현금 흐름에서 투자로 인해서 발생한 현금 흐름에서 수익과 지출이 같아지는 이율이 우리가 IRR인데, 이 내부 수익률이 저희가 최저 허용 수익률보다 큰 대안을 우리가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투자에 소요된 총 비용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우리가 해수기간을 하는데, 해수기간이 가능하면 짧은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대상 사업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한 필요한 현가를 우리가 자본화 등가를 했는데, 이 자본화 등가가 가장 적은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선정평가와 병행해서 투자 대안의 형태와 투자 가능한 자본의 규모 등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대안의 선정평가 척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정분 투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 투자라면 사업에 투자되는 투자 대안 자체의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총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안을 선정 평가하는 척도는 총 투자를 투자 대안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면 될 테고요. 정분 투자라면 투자 대안과의 차이입니다. 즉 복수의 투자 대안이 있을 때 그 투자의 대안의 각각의 현금 흐름의 차이, 그것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그것을 우리가 정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총 투자 분석이 있을 수 있고 정분 투자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 총 투자 분석은 앞에 설명드린 투자 대안 자체가 될 테고, 정분 투자는 대안 간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될 테고, 관점은 총 투자는 독립적인 개별 프로젝트의 절대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게 되고, 정분 투자는 상호 배타적인 대안들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 선택할 때 사용이 됩니다. 지표와 관련된 부분은 순현재 가치나 IRR 등 비슷한 지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은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정분 투자는 대안 간의 경제적 차이를 명확하게 분석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 투자 분석은 투자 규모가 다른 대안의 비교 시에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금액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IRR이나 다양한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투자 금액의 차이에 따른 부분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다른 대안의 비교 시에는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분 투자는 상대적으로 총 투자 분석에 비해서 절차가 좀 복잡한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석 자체에 대한 난이도 자체는 높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약간 총투자 분석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 수명이 15년인 투자 대안 4가지, 즉 A0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즉 최저 허용 수익률의
어떤 사업을 투자하는 부분이 될 테고, A1은 3억 원, A2는 3억 3천만 원, A3는 4억 6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때 각각의 수입은 3억을 투자해서는 4,500만 원 연수입이 생기고, A2는 5,500만 원, A3는 7천만 원. 즉, 투자 금액에 따라서 수익은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이런 대안들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것들의 네 가지의 현금 흐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속 사정을 보면 3억, 3억 3천, 4억 6천이고요. 그리고 연간 유지비, 그리고 예상 수익. 앞에 설명드린 4,500만 원의 연간 순수익이 어떻게 생기냐 보니까 연 유지비가 7,500만 원이고 수입이 1억 2천이다. 따라서 이 차이 4,500만 원 생기고 뒤쪽 A2, S2도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가 현금 흐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투자 대안이, 즉 투자 비용이 다를 때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정분 투자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가지고 평가할 거냐. 정분 투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에 대한 부분은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각각 총 투자 금액 규모가 다를 때 어떻게 이제 그러면 평가하느냐 보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초기 투자 비용 기준으로 올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다. 즉 투자 금액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요.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가장 적은 대안을 전체의 최적 대안으로 우선 선정을 합니다. 잠정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가장 적은 대안을 최적 대안으로 선정을 하고, 일반적인 최적 대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안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낮은 투자 대안을 도전 대안이랍니다. 그리고 이때 이걸 A2라고, 현재의 최적 대안과 도전 대안과의 현금 흐름의 차이에 대해서 평가로 계산합니다. 즉 정분 투자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는 초기 투자 금액이 가장 작은 것을 우리가 최적 대안으로 먼저 선정을 하고, 두 번째 것을 도전 대안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이, 현금 흐름의 차이를 우리가 현가를 계산해서, 현가가 최저 허용 수익률 기준으로 현가가 0보다 크면, 즉 A2가 A1보다 유리하면 A2를 선정할 테고, 반대인 경우는 A1을 선정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 대상이 되는 모든 대안에 대해서 앞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풀이해 나가면 되는데, 더 이상 검토할 대안이 없으면 현재의 대안이 최적 대안이 되는, 즉 이러한 방법을 하게 되면 고려 대상이 되는 투자 대안 중 MARR 기준으로 현가가 가장 높은 투자 대안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현가가 아닌 연간 등가거나 미래가를 기준으로 평가해도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 결과 역시 현가, 연간 등가, 미래가의 경우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제입니다. 최적 투자 대안에 대한 정분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현가를 가지고 정분 투자 방법을 통해서 현가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평가한다. 앞에 설명드린 예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투자 대안들의 예상 수익은 15년, MARR은 12%.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분 투자 방법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수는 A1, A2, A3인데 책에 있는 내용이 약간 순서가 틀어져 있어서, 책에 있는, 혹시 여러분들께서 책을 따라간다 한다면 책에 있는 내용으로 약간 순서를 바꿔서 저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A2가 가장 작고 A1, A2가 바뀐 상태입니다. A0가 가장 작고 그 다음 A2, A1, A3. A1과 A2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고는 사실은 동일하니까 요 수순을 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따라져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0부터
A3까지가 있는데 A0 다음에 A0가 가장 그 투자 금액이 작기 때문에 잠시형적인 최적 대안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있는 게 A2입니다. A2가 도전 대안이 됩니다. 이 A0와 A2의 도전 대안의 현재가, 즉 12%일 때 현재가를 계산하면 A0에 비해서 A2가 3억 원의 초지 투자 비용이 있고, 요 각각 연간 유지비, 요 그리고 예상 수입을 계산하면 4,500만 원의 이익이 납니다. 4,500만 원 이익이 남는 부분을 우리가 현가로 계산하면 649만 500원이 나옵니다. 즉 최저 허용 수익률 12%를 기준으로 했을 때 A0에 비해서 A2가 현가가 플러스로 나왔기 때문에 A2를 잠정적인 대안으로 다시 선정을 합니다. A0에 비해서 A2가 유리하다는 거죠. 현가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다음에 그러면 A2와 A1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왜냐하면 A2 다음에 초기 투자비가 큰 게 A1입니다. 즉 A1과 A2를 비교하면 투자 금액 규모가 3천만 원이 더 들어가고 연간 A2의 경우는 4,500만 원, 여기는 5,5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매년 1,000만 원씩의 수익이 더 생깁니다. 이것을 현가로 계산하면 3,819,000원이 됩니다. 10만 9천 원이 됩니다. 즉 플러스입니다. 이게 0보다 큽니다. 따라서 A2에 비해서 A1의 현가가 크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최적 대안으로 A1으로 변경합니다. 즉 A2에 비해서 A1이 현재가 기준으로 유리하다는 최적 대안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마지막 남은 부분은 그러면 A1과 우리가 A3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A1과 A3를 비교하면 투자 금액 규모는 4억 6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 즉 1억 3천만 원이 더 들어가고 연간 더 생기는 이익은 여기는 7천만 원, 여기는 5,500만 원이니까 연간 5,500만 원, 1,500만 원씩 더 생깁니다. 이것을 현재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783만 6,500원입니다. 즉 엄수입니다. 따라서 A1이 A3보다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대안은 A1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분 투자를 순차적으로 하면 각 대안 중 정분 투자 방법으로 평가 기준 또는 연간 등가 미래가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최적 대안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연간 등가거나 미래가를 기준으로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분 투자에 대한 저희가 좀 전에는 평가를 가지고 했는데 내부 수익률 기준으로 그런 평가하면 어떤 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부 수익률로 하나, 평가를 하나, 투자 대안의 비교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 제3단계에서 최적 대안을 결정하는 이 수식 자체가 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정분 투자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거나 IRR, 내부 수익률을 하거나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단 이때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수식만 약간 일반 평가를 하는 거랑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우리가 옆에 아래 그림이 보여지는 부분은 이자율, 즉 수익률에 따라서 이자율에 따라서 각각 투자 대안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한 게 됩니다. 초록색 A2, 빨간색 A1, 즉 A1과 A2의 각각의 내부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이 두 A2와 A1의 차이, 즉 정분에 대한
내부 수익률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는데 이것을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대안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을 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IRR 존재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초기 투자 비용이 엄수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 합의, 그러니까 투자비와 그리고 들은 수입의 총합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시점이 한 번이어야 된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꼭 만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IRR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정부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즉 A0와 A1, 그러면 우리가 3억 원, 그리고 4,500만 원에 대한 우리가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면 12.4% 나옵니다. 즉 이것은 MARR 12%보다 큽니다. 이게 크기 때문에 A0 비해서 A1이 유리하다는 거죠. 즉 내부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이 기준이 내부 수익률 값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A1을 1차적으로 선택합니다. 그 두 번째, A1과 A2를 비교는 하게 되겠습니다. A1과 A2의 비교는 투자 금액 3천만 원이 더 들고, 그리고 연 1,000만 원 이익이 생겼을 때 이것의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면 32.9%. 따라서 당연히 이게 12%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A2를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즉, 두 번째 단계에서는 A2가 추적 대안이 됩니다. 마지막 남은 게 A2와 A3의 대안을 비교합니다. A2와 A3의 대안을 비교하면 투자 금액 1억 3천만 원이 더 많이 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기는 이익이 연 1,500만 원이 생깁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내부 수익률이 7.8%입니다. 즉 내부 수익률 7.8%는 MARR 12%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2가 최종 최적 대안이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현가에 의한 투자 대안의 비교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분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할 때 현가 또는 미래가 연간 등가를 하거나 내부 수익률을 하거나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가, 미래가, 연간 등가를 할 때 얻은 걸 써도 결과는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분 투자에 따른 부분은 결과는 동일하고 크게 프로세스는 대상,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 단지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계산 시기나 그 부분만 좀 상이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A2, A3, A1 등등에 대한 우리가 그 IRR 기준으로 우리가 팔 때 만약에 A3가 있고 A2가 있으면 A2에 우리가 현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율별로 우리가 계산하면 A2의 내부 수익률은 14%, 그리고 A3의 경우에 12.7%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 투자에 대한 부분이고, 근데 정분 투자를 계산하면 정분 투자의 A2와 A3의 정분 투자에 대한 부분은 약 7.7%. 즉 저희가 원하는 MARR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우 7.7%보다 작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2%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우는 A3를 하게 되겠죠. 이와 같은 그래프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분석도 가능하고, MARR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결과는 약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MARR이 만약에 7.7보다 작다, 이때 박히면 기본적으로
A3가 최적이 될 테고요. 뒤쪽으로 오면 뒤쪽 MARR이 만약에 실점 큰 쪽에 걸리면 A2가 현가가 커지기 때문에 A2를 우리가 최적의 대안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MARR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분 투자로부터 우리가 IRR을 구한 식은 각 결과가 같아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IRR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즉 정분 투자에 대한 A2로 A3에 대한 IRR은 대한 A2와 A3의 현가가 같아질 때 이율입니다. 즉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 A3와 A2의 우리가 정분 투자에 대한 부분의 IRR은 위에서 그래프에서 보면 A3의 값과 A2의 값이 같아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입니다. 내부 수익률 함수를 이용해서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A1은 우리가 1억 원, 그리고 A는 1억, 그 다음 B는 1억 1천, C는 1억 3천, D는 1억 6천. 이와 같은 형태의 초기 투자 금액이 있고 각각 그때의 수익에 대한 부분의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정분 투자를 이용해서 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최적 대안을 선정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MARR은 10%입니다. 그러면 요 A1에 대한 A에 대한 우리가 부분, 즉 A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을 근간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 다음 A 다음엔 B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순차적으로 A와 B의 정분 현금 흐름, 즉 1,000만 원을 더 투자하고 매년 1,000만 원씩 수익이 더 생깁니다. 이때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면 이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은 96.6%입니다. 따라서 저희 MARR 10%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A 대신에 우리가 B를 선택을 할 테고요. B와 C를 또 비교합니다. B와 C를 계산해 보면 2천만 원을 더 투자해서 3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의 내부 수익률은 마이너스 8.9%, 즉 C가 B보다 불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C를 기각하고요. 다시 C, A가 남아있습니다. B가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D가 있기 때문에 B와 D를 비교합니다. B와 D를 비교해 보니까 5천만 원을 더 투자해서 3,500에서 5천원이가 매년 1,500만 원씩 더 생깁니다. 그러면 총 이때의 내부 수익률은 15.2%, 15.2%는 내부 수익률 10%보다 큽니다. 따라서 최적 대안은 D가 되겠죠. 즉 마지막 B와 D 안의 정분 투자 IRR이 MARR 10%보다 크므로 최적 대안은 D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분 투자에 대해서 내부 수익률을 근거로 최적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각자 엑셀을 가지고 직접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투자, 앞에서 저희가 정분 투자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제는 총투자에 대한 학습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투자의 경우에 저희가 현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현재가가 얼마이냐 가지고 했습니다. 즉 투자 대안 자체에 대한 현가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투자 대안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비교할 때에 대한 선정은 MARR, 즉 최저 허용률 수익률 기준으로 평가가 큰 것을 저희가 선택합니다. 만약에 A2가 크면 A2를 선택하고 A1이 크면 A1을 선택합니다. 연간 등가의 경우나 미래가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즉 MARR 기준으로 최저 허용률 수익률 기준으로 연간 등가가 큰 것, 그리고 미래가가 큰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총 투자를 기준으로 이제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총 투자에 대한 부분 할 때, 총 투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선정할 수가 있을 텐데, 정분 투자와 달리 총 투자에 대해 IRR, 즉 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앞에서 있는 배운 저희가 정분 투자를 한 것의 의사결정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제가 그래프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한 A2, A3가 IRR 기준으로 우리가 해보면 대한 A2는 14% 만약에 이 그래프를 보면 대한 A3는 IRR이 12.7%. 자, 그러면 A2가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총 투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 기준으로 하면 A2가 당연히 최적 대안이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가정이 뭐냐면 MARR을 우리가 12%를 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값, 만약에 5%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가 나온 값이 12%를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거 합니다. 만약에 5%, 여기서 A2와 A3가 같아지는 내부 수익률이 얼마냐면 7.7%. 즉, 이것보다 더 작은 5%에 만약에 박히면 5%에서의 우리가 평가를 계산해보면, 즉, 현재가와 내부 수익률의 결과는 동일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A3가 A2보다, A3가 A2보다 현재가가 높습니다. 즉, 내부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현재가가 높아진다. 따라서 A2가 아닌 A3가 최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총 투자에 대한 IRR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하면 MARR과 상관없이 항시 우리가 14% 이것은 12.7%. 즉 IRR 기준으로 보면 항시 이게 높습니다. A2가. 즉 A3와 관계없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MARR을 옮기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IRR 기준으로 하면 항시라도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안을 선정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총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만약 하게 되면 MARR과 관계없이 우리가 항시 하나의 우리가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정분의 컨셉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MAR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투자에 대한 IRR 기준을 하면 결과가 항시 하나로 나온다. MARR과 관계없이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정분 투자의 컨셉에서 보면 MARR, 즉 최저 허용 수익률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예제를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2억 원을 투자할 때 MARR은 2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억 원입니다. 그러면 A1의 투자 방법은 2억 원을 투자해서 1년 뒤에 3억 5천만 원을 수입을 냅니다. 그리고 A2는 1억 원을 투자해서 1년 뒤에 2억 원을 수입을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 투자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을 측면에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대한 A는 2억 투자해서 3억 5천이니까 IRR이 75%입니다. 즉 2억 투자해서 3억 5천 되니까 75%의 수익이 생깁니다. 대한2는 1억 투자해서 2억이 생기니까 IRR이 100%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총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로 가지고 만약에 우리 평가하면 IRR이 100%인 게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MARR이 20%라는 게 있습니다.
MARR이 20%이기 때문에 왜 20%면 왜 대안 1을 선택할까요? 여기는 1억을 투자합니다. 여기는 2억입니다. 즉 정분 컨셉에서 보면 이 차액 추가로 투자한 1억 뒤에 이 차액이 1억을 더 투자해서 1억 5천을 더 벌었습니다. 따라서 1억 투자해서 1억 5천만의 수입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IRR은 50%입니다. 정분 투자에 대한 컨셉에서 보면 A1은 A2에 비해서 정분되는 부분이 IRR이 50%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MARR 20%보다 큽니다. 정분 투자 컨셉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가 A1을 선택합니다. 언제 그러면 A2를 선정할 수 있느냐 하면 MARR이 50%보다 큰 경우에, 즉 50%보다 크면 당연히 MARR 50%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억을 투자해서 투자되는 부분 자체가 1억 5천이 더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A2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즉 MARR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투자 규모에 대한 내부 수익률로 가지고 한다면 MARR와 관계없이 항시 우리가 IRR 기준이 큰 값을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총 투자에 따라 우리가 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선정하면 MARR와 관계없이 항시 하나의 어떤 대안을 선정하는데 MARR 값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분 투자의 컨셉에서 보면 MARR 값에 따라서 선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총 투자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 기준 개념하고 정분 투자 그리고 총 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안 선정에 대한 의사결정 기준의 척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